네, 종목 카운슬러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종목 카운슬러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청자님 우선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카운슬러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화케미칼요. 한화케미칼. 예, 네. 매수가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22,700원. 22,700원. 예. 예, 비중은요? 비중은 30%고요. 비중은 30%요. 네. 예. 한화케미칼을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한 10일 안 됐어요. 한 9일? 9일 정도. 일주일 좀 넘으셨군요. 예. 예. 처음에 그럼 들어가실 때, 추천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좀 들어가게 되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토마토 TV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추천받고 들어갔는데요. 네. 예. 제가 사고부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지금. 아하, 참, 사고 나면 빠져요. 그거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부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래도 좀 올라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 한화케미칼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좀 궁금하십니까? 지금 이제 좀 많이 빠졌으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 좀 추가 매수를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 내려가지 않을 더 많이 내려갔다고 봤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하실 의향이 있으셨다고요? 예, 아무래도 가는 건지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더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손절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요,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하고 바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화케미칼입니다. 매수가 22,700원이죠. 예. 비중 30%인데요. 이 종목 관련해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더 빠지게 된다면 또 손절을 해야 되는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화케미칼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1.61% 밀린 21,3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관련해서요, 이슈 분석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한정엽 대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고점에 안 좋게 사셨네요. 네. 근데 사고 나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 떨어져서 팔고 나면 또 오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무리하게 떨어진다고 해서 무리하게 파실 필요는 없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길게 봐서 뭐 지금 업황이라든가 회사 지금 상태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은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금 매수 단가 이상으로 올라오시면 지금 가격에서 팔 필요는 없으시고요. 매수 가격이 올라오시면 이제 뭐 큰 수익을 바라볼 종목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뭐 일부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길 일단 권유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이슈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긍정적인 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3분기 실적 부분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올해 4월 달에 이 한화케미칼의 그 가장 주력 제품이죠. PE라든가 PVC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원료로 들어가는 에틸렌이 있어요. 그게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유가에 굉장히 유가가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4월 달에 톤당 1,450불 정도 했던 게 6월 말에 830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이 떨어진 거죠. 그 투입이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죠. 유가 오르면서 이게 다시 그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이거 판매가에 전가를 시키면서 싸게 사놨던 원재료 투입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단기적으로 좀 잘 나오게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싸게 산 거를 비싸게 잘 팔았는데, 지금 사들이는 원재료는 나중에 또 비싸게 그만큼 못 팔게 되면 그 차이를 스프레드라 그러거든요. 그 스프레드가 다시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만큼 안 좋아지겠죠. 3분기 실적까지는 잘 나올 수 있대, 이게 4분기까지 연결되리라는 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3분기까지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PE라든가 PVC가 한화케미칼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보면 매출 전체 판매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PVC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 되고요. PE 같은 경우는 23% 정도 되는데, 이 중국에서 구조적으로
자국 내 어떤 PVC라든가 PE 수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를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내수를 진작시키거나 뭐 자국 내 기업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쪽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향후 수익성이라든가 이 매출 볼륨 자체가 줄어든다면 기업 가치에 있어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하나케미칼 자회사 하나솔라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중국에 있는데 이 회사가 3분기에 원래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태양광 쪽 아시면 알겠지만 워낙 지금 가격이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가 뭐 모듈 가격이 바닥에서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흑자 전환이 한 분기 좀 미뤄질 거라고 지금 다시 좀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태양광 업체 뭐 그 성수기로 좀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것 또한 긍정적인 이슈로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 태양광 모듈 가격 자체가 반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잘 해야지만 그 4분기 턴어라운드 했던 실적이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쭉 이어져서 하나케미칼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워낙 태양광 쪽이 지금 말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하나케미칼에 이제 향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요. 현재까지는 뭐 시장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EVA라는 고부가 가치 사업인데 얼마 전에 4만 톤 정도 울산에 공장 증설을 했어요. 하나케미칼 입장에서는 태양광이 지금 바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향후 그 태양광 그 업황이 개선이 되고 모듈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고부가 가치인 EVA라든가 이런 게 판매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캐파를 지금 장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 쪽으로 향후에 어떤 하나케미칼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이건 정말 미지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굳이 팔 필요는 없대. 이게 계속 길게 들고 가실 종목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여겨지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든 시점을 문의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하시지 마시고 계속 지금 박스권을 맴돌고 있거든요.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단가 오시면 또는 뭐 조금 이익이 나시면 정리를 하시고 종목 교체 매매하기를 좀 권유를 해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정확한 기업 실적이라든가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 분석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화학주를 매매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어떤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잠시 후에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뭔가 개선세를 보이기 위해선 우리나라 화학업체군들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에 굉장히 민감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수출 물량의 70%가 중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의 경기가 얼마큼 수요를 회복시켜 줄 것이냐, 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하나케미칼을 비롯한 우리나라 그 화학업체군하고 정유업체군이 2분기에 몇몇 업체는 적자를 기록했죠. 뭐 그나마 흑자가 나도 조금밖에 안 났는데, 다가오는 10월 달에 발표가 될 3분기 실적은 대부분 흑자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개선세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지금은 화학주를 사는 건 괜찮습니다. 사야 되는 그런 타임이라 보이는데, 다만 어떤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연말을 넘어서서 내년도 시장까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몇몇 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10% 내외권역의 수익을 좀 챙기면 나오면 이제 생겼을 때 다시 매도하고 빠져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 또 재진입하는 어떤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케미칼 뭐 잠시 후에 이제 그 우리 이호영 전문가께서 뭐 차트 분석 잘 해주시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화학주는 오를 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단가도 뭐 가장 최근에 좀 사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오르는 구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손해가 나긴 했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땐 다음 주 시장에서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여지니까 너무 손해를 크게 보지 않겠나, 뭐 이런 우려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올해 영업이익은 한 2,300원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상반기 중에 거의 뭐 적자도 한번 했었고,
흑자폭이 워낙에 줄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보다는 분명히 안 좋아지는 한 30% 정도 까이죠.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 그런 패턴인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한 성장성 부진 그리고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화학은 뭐 공급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져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부분 이제 화학 제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중국의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 하반기가 상반기보단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화케미칼, 뭐 LG화학 호남석유화학, 뭐 금호석유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인 거는 뭐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쯤 했을 때 아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좀 전에 그 우리 한정협 때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되는 부분이 워낙에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니컬하거나 아니면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분명히 접근을 하시되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부침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아예 좀 길게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어떤 그 매도 타이밍이 잡을 수 있을 만한 목표가까지 오게 되면은 한번 차익을 좀 실현하셨다가 다시 재진입하시는 좀 트레이딩적인 관점을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 좀 계세요? 그럼 제가 최고가에 잡은 거예요? 뭐 9월달 거의 최고가 수준에 임박하는 가격이죠. 22,000원대 중반이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 뭐 23,000원권을 넘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뭐 10월 달에 그럼 뭐 이제 9월 달에 고가를 못 넘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이제 오늘하고 어제하고 중국 시장의 뭐 급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고 해도 사실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화학업종이 어마하게 오르거나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분명 수혜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를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뭐 최근에 어떤 급등세를 보이는 중소업체군들처럼 추세를 잡아서 계속 올라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격대가 오면 좀 챙기셨다가 다시 재진입하거나 하는 쪽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잠시 후에 방송 화면을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분석을 통해서 또 한번 그 매매에도 힌트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원영 전문가께서 잘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화학주들이 많이 있죠. 뭐 하나케미칼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호남석유도 있고 뭐 KP케미칼도 있고 뭐 다른 화학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케미칼을 딱 꼽아서 매매하시는 혹시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증권사 추천으로. 증권 추천을요. 화학주들 부분에서 지금 하나케미칼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태양광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요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화학주들은 추세를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화학 섹터 안에서도 약간 하나케미칼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1등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요건을 좀 갖추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하나케미칼을 화학업종을 투자를 하시는데 하나케미칼을 투자하시는 이유가 혹시 궁금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 지금 내가 진행을 해야 되겠고 손실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내가 이 종목을 대응하고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 분석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고요. 먼저 지금 하나케미칼을 보기 전에 OCI라는 기업을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 기업이죠. OCI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OCI가 지금 못 가고 있죠. 이 추세적인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CI가 태양광 업체 중에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 기업이 못 가고 있다는 것은 태양광 산업 자체가 좀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케미칼이 그래서 다른 그리고요. 먼저 OCI를 보셨고 그 다음에 대표 종목인 LG화학을 보겠습니다. 화학주 중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OCI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뭐 정별 구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240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기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추세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게 되면 최종적인 장기선이 240선을
돌파하려고 모멘텀이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 다시 이제 하나케미칼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케미칼이 이런 화학 섹터와 태양광 섹터를 양쪽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립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 쪽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반등이 나와서 추세적인 흐름이 보여지는데 또 태양광 쪽에 어떤 악재가 나오게 되면 그 영향을 또 같이 받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케미칼이 지금 내가 현재 편입되어 있는 22,700원 단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하나케미칼을 먼저 주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상승을 보여줄 때 항상 정별 구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확장 형태가 나오고 역별 구간이 나오고 나서 장기선들이 다 죄다 꺾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추세적인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 하락 채널을 일단은 벗어났습니다. 지금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그런 하락 채널을 벗어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일정한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문제는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화학업종들에 대한 반등이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장기 추세를 좀 접어들려면요. 요 60주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3만원권 영역인 120주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줘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매물 차트를 보시면 지금 60주선 이상에서의 매물권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물권 영역이 조금 약한 요 바닥권 추세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 부분과 반등성 부분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한 단가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케미칼의 반등이 나오고 다른 화학주들과 이제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내가 22,700원 단가 넘어서고 23,000원 단가 넘어서고 만약 25,000원 단가까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때의 LG화학의 위치와 호남석의 위치와 현재 하나케미칼의 위치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하나케미칼의 위치와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의 위치가 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쪽 하나케미칼이 좀 약하고 만약에 LG화학과 호남석이가 강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수익권에서는 교체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얘기 들어보셨는데 좀 어떠세요? 예, 잘 들었고요. 네네. 저는 이제 단기로, 그러니까 매매가 오면은 저는 매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이번에 그 전문가님들 의견 또 들어보시고요. 참고하신 다음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분석의 정종현 전문가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슈 분석의 한정엽 대리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가는 19,500원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이원용 전문가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150원을 주셨습니다. 자, 꿀맛 나는 세상에서 드리는 돈가스 상품 받으실 분, 오늘은 1부에서 현대중공업 신청해 주신 시청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종목 카운슬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